이 책은 오늘날 지금 현재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쓴 일기인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아주 격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달간 날짜로 치자면 총 85일간의 전쟁 상황에서 쓴 일기입니다. 그 일기를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또 끔찍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 책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뭐라고 할까 좀 암담하기도 하고 좀 비참한 상황에 대한 르포 같은 글인데요. 바로 아데프 아부 사이프의 집단 학살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2024년 6월에 출간되었고요. 두 번째 태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집단 학살 일기라는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오늘날 지금 현재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쓴 일기인데요. 이 글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아주 격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직접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이 쓴 글입니다. 네, 저자 아테프 아부 사이프는 팔레스타인 작가입니다. 1973년 가자 지구 난민촌에서 태어난 이후에 이태리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박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다시 가자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소설 5편과 그리고 편집된 단편집 2편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한지구에서 문화장관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한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강요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국제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15살인 아들 야세르와 함께 가자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자지구를 방문해서 있었던 동안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무차별 폭격과 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기록한 일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먼저 한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레스타인 국제연대의 날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11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두 국가로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와 아랍인들을 위한 나라로 분할하는 것을 가결했다.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는 다음 해에 아랍인 80만 명을 추방하고 남자들은 쏴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서 실현되었다. 팔레스타인의 절반을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를 낳은 건 테러였다. 테러. 우린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이를 나크바라고 부르지만 75년이 지난 지금 팔레스타인 밖의 세상은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른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나크바라고 말해도 세상은 마찬가지로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다. 네, 우리가 현재 같이 경험하고 있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김에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기원전 1000년경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와 탄압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유럽이라든지 북아프리카로 이제 떠돌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참 동안 자신의 나라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경에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그런 열풍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도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강하게 갖게 되고 원래 거주했었던 그 이스라엘 지역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000년쯤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지만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이미 한 2000여 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0년 동안은 그 예전 이스라엘 왕국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2000여 년 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꾸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니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국은 아랍인들의 지원을 받고자 아랍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를 지원해 준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희의 독립을 내가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2년 뒤에는 또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자 유대인들에게 만약 우리를 지원해 준다면 세계대전 이후에 너희의 독립을, 너희가 나라를 세우는 것을 내가 지지하겠다라고 그런 매우 모순적이고 이상한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스스로 모순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고 유엔은 아까 제가 읽었듯이 1947년 11월 29일에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가지의 그 다른 나라가 각각 독립하여 사는 그러한 식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나라가 그곳에 동시에 독립국가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랍인들과 또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한 이제 미국의 개입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아랍 지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었고요. 미국 사회에 강력한 그런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 지구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독립을 추구하고 계속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어떤 폭격과 살인, 방화 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형국인데다가 이스라엘에 계속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여러 그런 서방 나라들이 있어서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집단 학살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달간 날짜로 치자면 총 85일간의 전쟁 상황에서 쓴 일기입니다. 그 일기를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또 끔찍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을 통해서 정찰을 하면서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이 이루어진다든지 탱크가 밀려온다든지 아니면은 군인들이 와서 사살을 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리고 시체들이 나뒹굴고 그리고 머리와 어떤 몸이 서로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이 책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미사일 폭격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게 되면 또 남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 처리하고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은 묻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만 그야말로 그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무덤에 묻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물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특히 이 무차별 폭격 속에서 어린아이라든지 임신한 여성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구분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경악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계속 남쪽으로 이주하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저항 세력인 하마스의 어떤 저항 시도에 대한 지배, 탄압의 행동을 보이는 것인데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가운데가 이스라엘이 있다며 양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가자 지구가 있고 동쪽에는 서한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자 지구에 조금 더 과격한 저항 운동 세력인 하마스가 위치를 해요. 근데 이 하마스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자신만의 어떤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떠한 작은 저항에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대가를 매우 격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러한 탄압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의료적, 인도적 지원들도 모두 막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기자들도 아무런 구분 없이 무참히 살해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어떤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도 식료품도 그리고 기름도 없어서 계속 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음식으로만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팔다리가 잘린 그러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 집단 학살 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전쟁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공격이 아니다, 학살이다. 마치 전쟁 영화의 결말 같았다. 모든 게 박살났다. 건물 50여 채가 허물어졌다. 대부분 2, 3층짜리 건물이었다. 동네에서 표적이 된 지역은 완전히 사라졌다.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건물들이 서로의 위로 무너진 게 마치 졸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건물도 넘어뜨린 것 같았는데 잔해에서 두 건물을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자발리아의 명물인 옛 골목길과 좁은 차선도 전부 사라졌다. 전부 하나가 되어버렸다. 시나다 지역 대부분이 초토화되었다. 여긴 내가 속속들이 아는 곳이다. 모든 건물과 거기 누가 사는지도 안다.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아이는 몇이나 있는지도 안다. 집마다 무슨 이유로 다투는지도 우리 집처럼 잘 안다. 여긴 내 동네다. 나는 여기서 나고 자랐다. 내 유년기의 중요한 순간들은 사라져버린 여러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각 골목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10개씩 풀어놓을 수 있다. 머릿속으로 여기 있던 골목들과 그 경계를, 여기 있던 건물을 다시 그릴 수도 있다. 건축가와 10억 달러만 준다면 처음부터 다시 지을 수도 있다. 동네는 건물과 거리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거기 살던 모든 이들의 모든 기억, 시간이 지나며 생겨난 사람들과 그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네는 단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결합된 기억을 지닌 장소다. 네, 전쟁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황폐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태어날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포스러운 그러한 기억을 남기는 것만도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곳에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그 뿌리, 그리고 삶의 문화들을 모두 절멸시키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 그리고 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기원, 어떤 집안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사실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막아야 되는 것인데요. 또 한편 이러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서명에 참여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평화로운 그러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